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다냐쌤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냐쌤이 오늘 시장 한마디로 체질 개선, 실적 호전 업종 대표주에 관심을 갖고 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간밤 미증시 간만에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GDP 경제지표 좀 호조세를 나타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 나타냈고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들이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을 주목하자라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원화가 강세된다면 외국인들 매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장세의 성격, 즉 외국인과 기관들이 선호할 수 있는 업종 대표주들이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말씀드렸겠고요. 미국 시장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4분기 GDP 성장률이 기대치 이상이라는 것, 그다음에 중국이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라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반영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어요. 자, 하지만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중국이 수요 회복 기대되고 리오프닝 시작되면서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예금이 900조 원대 현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복 심리가 일어났을 때 해외 여행, 리오프닝 관련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그러한 그 우려감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인 감원 이런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강세를 보였지만 전고점 돌파할 만한 아직 모멘텀들은 부족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시장을 보면 업종 대표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라든가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이런 쪽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ETF 시장에서도 보면 IT 관련이라든가 배터리, 전기차, 자동차 이런 쪽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국내 시장 역시도 이것과 동일한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있고요. 중국은 어제도 휴장이었고 홍콩 지수가 급등했죠. 그런 부분 때문에 국내 시장 역시도 어제 외국인들 매수를 굉장히 급격히 증가시키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금융 완화 정책이 이제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들 부각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결국에 직전 고점대에서 엔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섹터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결국에 하락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국내 같은 경우는 중국의 리오프닝의 그 기대감이 더 확산되면서 보복 심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로 인해서 국내 1분기 GDP가 플러스 전환 기대된다. 이런 긍정적인 보고서가고요. 그동안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지만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2026년까지 고속 성장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반도체 섹터들이 일단 시장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현대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자동차 부품과 2차 전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섹터는 가격 메리트까지 있는 그런 부분이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런 쪽들로 해서 2차 전지들이 여전히 기관들과 외국인들 매수 급증하면서 어제 강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외국계 투자기관에서 봤을 때 국내 성장률이 1%대로 저성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과 가계 부채 부실이 증가된다. 이런 우려감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 시장 역시도 미국의 상승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가 급등했지만 궁극적으로 공매도 측면을 봤을 때 공매도 또한 급격히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외국인들 52% 급증한 3,800억을 기록했고 기관들 역시도 57% 급증한 1,300억을 기록했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직전 고점대고 단기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기관들, 외국인들 공매도 증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수에 숨고르기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1월 누적 외국인들 4조 7,600억, 기관들 2조 3,800억으로 공매도
측면에서 보면은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원달러 환율 역시도 어제 워낙 소폭 강세로 마감하면서 외국인들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히 어제 유가증권에서 보면은 외국인들 코스피에서는 8,100억 순매수하면서 누적 5조 8,600억으로 매수를 급격히 증가시켰고요. 코스닥에서는 모처럼 1,030억 매수하면서 900억 누적 순매수 전환했고요. 선물시장 역시도 452억 순매수하면서 3,300억 누적 순매수로 전환됐거든요. 어제 시장을 놓고 보면 공매도 급증과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 순매수였지만 장 막판에 매도 증가되면서 순매수가 감소됐다는 것은 결국에 지수가 숨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모처럼 어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업종 대표주도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23% 급증한 8조 1,000억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18.4% 증가한 9조 원대를 기록했죠. 이제 강세장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이제 8조 원 이상만 된다면 시장의 열기는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처럼 감소했던 고객 예탁금 어제 약 2% 정도 유입되면서 45조 3천억을 기록했고요. CMA 역시도 소폭 증가되면서 58조 5천억. 그다음에 마켓머니 펀드는 이제 월말 자금 수요로 인해서 1조 8,500억 유출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월말 자금 유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은 크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크레딧 디폴트 스왑도 그동안 약 강세를 보이다 어제 시점에서는 반등이 나왔어요. 국내 같은 경우는 0.02% 상승한 41.27을 기록했고 중국 같은 경우도 0.24% 급증한 52.08을 기록했죠. 일단 크레딧 CDS 지표도 여기서 큰 폭의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안정권이고 더 강한 모습을 보이려면 국내 CDS 지표는 30 미만으로 와야 된다는 것. 그러면 단기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했고 그다음에 선물이 외국인들 막판에 매수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CDS가 반등 나왔다면 이제 전고점 매물 부분 때문에 쉬어갈 수는 있다. 하지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강세 기조가 나올 수 있지만 업종 대표주에서도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전기차 이런 쪽들 우리가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시장은 그동안 악재에서 벗어나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한 반등 나왔지만 이제 지표들이 어느 정도는 부담스러운 구간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공격적인 것보다는 숨고르기 장세, 지수 조정을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은 원화가 강세를 유지한다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수급은 개선되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개선되는 모습 보이면 여기서 더 강한 상승을 볼 수 있겠지만 수출주들의 실적 둔화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다면 숨고르기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역시 그동안 상승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실적 개선주들이라든가 낙폭과대주들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을 이끌었던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다음에 GPT 이런 관련들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이제 새로운 주도 섹터의 부각을 우리가 한 번쯤 업종 변화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적극적인 수익 추구 전략 유효하고 지수 조정 시에는 실적 호전 기대주들 여전히 분할 매수 쪽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금요일이라 준비된 행사는 큰 것들은 없어요. 국제적으로 보면 세계 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 유지를 지속할 건지 여부 결정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비상사태 유지가 해지된다면 결국에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수 조정을 염두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겠고 그리고 오늘 두 종목 점검을 받아볼 텐데 사실 코난 테크놀로지가 상한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단양쌤이 어제 점검을 안 해주셔서 제가 좀 서운했는데 이렇게 큰 그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제는 또 추가적으로 15%대 급등이 나와서 신고가 경신이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오위즈 수익률이 36%라서 186%대 36%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소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 종목 함께 점검 받아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과 챗 GPT 쪽들이 약세를 보여줬어요.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도 이제 무섭다. GPT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섭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매도 쪽이 정답이겠죠. 하지만 거래 측면이라든가 산업의 성장성 이런 것들 보면 아직까지 GPT 관련주들은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GPT주를 봤을 때 62,000원을 이탈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55,000원 부근, 55,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 쪽으로 반드시 매도 쪽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자,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었죠. 아랍에미레이트 경제사절단 참여로 인해서 그쪽에 게임, 한류 콘텐츠 부각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신작 출시 기대감이 반영됐거든요. 그리고 60조 원 콘솔 시장의 성장성 부각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증권사의 목표주가 6만 원을 내보내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6만 원 바로 못 가겠죠. 일단 오늘 반등 나면 매도하시고 우리가 봤을 때는 39,000원, 4만 원 지지받는 거 보고 거기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기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시에 매도하고 39,000원에서 4,000원에서 4만 원에서 다시 잡아보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핫테마 그리고 관심주 바로 받아볼게요. 오늘은 이제 어제 인공지능주들이 많이 쉬었는데요. 이제 정책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인공지능이 진료하고 일자리를 추천한다. 데이터 시장 50조 원으로 키운다. 이게 이제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제 인공지능들이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 나올 수 있겠고 데이터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이라든가 딥노이드 이런 쪽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데이터 하면 데이터 솔루션이 대장주예요. 이런 일정 보고 추세가 지금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에서도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세가 6,900원을 깨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6,900원에서 8,250원 이 박스권이고 욕심낸다면 8,250원 돌파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어제 저가 부분이 7,050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초가까지 매수하시되 시초 가격이 7,800원을 넘어가면 7,600원 넘어가면 먹을 게 별로 없겠죠. 그래서 시초가부터 7,500원까지 만약에 반드시 매도하고 1차 목표가는 8,250원 직전 고점을 봐야 되겠지만 욕심을 낸다면 9,000원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는 데이터 솔루션을 받아봤고요. 시외에서 좀 오른감이 있는 만큼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8,200원, 손절 라인은 6,95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단야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